전주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불어 방침에 찬반 활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허용을 요구하는 예비 입주자들은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소상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가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높은 평화육교를 철거하고 다시 가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우회도로를 놓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직업의 안전성 때문에 최근 초등교사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앞으로 초등교사 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 교대 졸업생 절반은 취업 재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불어 방침에 찬반 활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허용을 요구하는 예비 입주자들은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소상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3만 명이 넘게 사는 걸로 계획된 전주 에코시티 개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10,000제곱미터짜리 상업용지 2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대형마트 허용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부터 입주 예정인 5개 단지 입주자 협의회는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분양을 받았을 때 거기가 대형마트, 백화점 부지로 표시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대형마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대형마트라 하면 그냥 시중에 알고 있는 저희가 그런 대형마트를 생각하잖아요. 이에 맞서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 중소상인 단체들은 대형마트 반대 활동을 위한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받아 전주시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전주 시내에 대형마트와 SSM 매장이 넘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마트가 전주 시내에 입점한다는 것은 이 소형 소매점에 대한 생존권 문제가 지킬되기 때문에 전주시는 조만간 양측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보호한다는 그런 저희들의 책무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황금률을 찾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을 두고 예비 입주자와 중소상인 간 찬반이 뜨거워지면서 전주시가 내놓을 대안이 주목됩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군산조선소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규 직원 700여 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430명으로 노조가 오는 20일쯤 동시 파업에 돌입하면 조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조선소는 협력업체 근로자 4천여 명과 정규 직원 700여 명 등 4,700여 명이 선박 16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도체육회가 도지사의 선거 조직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전주방송의 보도 이후 전북도의회가 도체육회 사무처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고 단순히 조직만 늘려 3급 공무원이 3명으로 늘어날 만큼 조직만 커졌다며 연말까지 사무처를 큰 폭으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지사 측근이 잇따라 체육회로 옮겨 선거를 위한 사조직화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국정시책 수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27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지난해 국정시책평가에서 전체 9개 분야 가운데 사회복지와 안전관리 등 2개에서만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건위생과 지역경제, 중점과제 등 3개 분야에선 가장 낮은 등급인 다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익산시가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높은 평화육교를 철거하고 다시 가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회도로를 놓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높아 재가설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받은 익산 평화육교입니다.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비용 분담 문제로 끌어온 재가설 공사를
연말에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익산시는 공사에 앞서 주민들에게 우회 도로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사용할 우회 도로를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회 도로가 교통량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해 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교통 체증을 불러 불편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임시 육교 설치 등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 등교 시간에 위험도가 참 많이 따르고 또 여기 직장인들도 위험도가 배가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전 차량을 일로 보낸다는 것은 지옥으로 가라는 소리뿐이 안 됩니다. 익산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한 2년 사용하려고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하면 경제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주민들은 익산시가 계획한 우회 도로를 강행할 경우 육교 공사를 막겠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6년 만에 가까스로 공사에 들어가는 익산 평화육교 재가설이 우회 도로에 발목이 잡히면서 또다시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된 익산의 폐석산과 관련한 전주방송의 보도 이후 익산시가 담당 국장을 인사조치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수년째 3만 5천여 톤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지정 폐기물이 폐석산의 복구용으로 불법 매립됐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새만금 개발청이 체결한 투자 MOU의 30%가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청이 기업과 맺은 투자 MOU는 67건이지만 이 가운데 21건은 기업이 투자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14군데 기업은 경기 불황을 이유로 6곳은 폐업으로 새만금 투자를 포기했다며 새만금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공항과 도로 같은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어기고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연수를 떠난 도의원들의 징계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은 국외 출장 여비의 경우 의회비에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 등 3명은 지난 5월 전북교육청 비용으로 유럽 혁신학교 연수를 다녀왔고 송성환 의원은 지난 5월 송하진 지사의 워싱턴 방문 때 관광협회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위 예규인 행정자치부의 집행기준이 지원받는 국외 출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의원들은 외부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연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명해 전북도의회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지 주목됩니다.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초등교사 인기 치솟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초등교사 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 교대 졸업생 절반은 취업 재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사전 예고한 내년도 전북의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156명입니다. 지난해 사전 예고 인원과 비교하면 72명이 줄었고 실제 교사 선발 인원보다는 무려 100명 이상 적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선발 인원이 확정된다면 전주 교대 졸업생의 절반 이상은 취업 재수나 삼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교대 시스템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직업을 구할 수도 없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줄게 되면은 저희로서는 하나만 보고 왔다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도내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9만 7천여 명으로 사상 처음 10만 명 밑으로 떨어져 학생 수 감소 추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금법 개정 여파로 몰아쳤던 명예퇴직 열풍이 잦아든 것도 신규 교원 선발 규모가 줄어든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114명이던 초등교사 명퇴 인원이 올해는 4분의 1 수준인 3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정에 의해서 교사들이 많은 숫자가 이미 명예퇴직을
가지고 그 줄어든 거에 연동해서 선발 인원이 주는 걸로 봅니다. 하지만 교과별로 교사를 선발하는 중등은 사전 예고 인원이 50명 늘었고 실제 교사 선발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다 경기 불황으로 교직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교직문은 앞으로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3개 평가지표 가운데 20개 지표에서 최저 또는 하위 평가를 받아 종합점수 74점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표별로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영재교육 활성화, 진로 상담교사 배치율,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등에서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어서 예산 지원에도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을 폭행한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7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도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다 김 교육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을 파손해 부교육감과 교육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폐쇄회로 TV 등을 확보해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100여 년 전 전주의 풍경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립니다. 장진 감독이 극본과 연출을 맡은 연극과 이호철 작가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1907년에) 촬영된 전주 시가지 풍경입니다. 초가집 사이로 전주 부성인 폐서문이, 왼쪽으론 전주 객사가 보입니다. 최근 동국사에서 발견됐는데 전주 서문이 담긴 유일한 사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찍힌 남고산성 사진에는 지금은 사라진 만경대의 명물 만인송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70년에 지어진 전주 최초의 아파트를 비롯해 지금은 유명 관광지로 변한 한옥마을 등 전주의 옛 풍경을 담은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그리고 전 세대가 공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소피아! 만나긴 누가 만나! 아니야! 장진 감독이 극본과 연출을 맡은 신작 꽃의 비밀이 무대에 오릅니다. 4명의 중년 여성이 남편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으로 변장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뤘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이 돋보이는 코믹극이지만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반가사유상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미러볼로 만든 머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인의 고민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가슴에 피를 흘리는 잠수부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작가 이호철은 이번 전시에서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자아를 잃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다양한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갖추고 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가 전북의 215개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99%인 213곳을 설치했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9.3%인 20곳만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전라북도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권고사항으로 강제 규정이 아니라며 여성의 안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 주차구역을 적극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거친 담배 소비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거둔 담배 소비세는 2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억 원, 47% 늘었고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에 비해서는 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주시가 상반기에 거둔 시세는 1,4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억 원 늘었습니다.
여대생 치마 속을 촬영하다 붙잡힌 경찰관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7일 전주의 한 상점에서 여대생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진안 경찰서 소속 A경위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이 사진들을 몰래 찍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약국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8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2일 전주에 있는 약국의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려다 약국 관리자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치는 등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약국에서 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밤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30에서 80mm, 지리산 부근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실제 모습과 똑같이 만드는 밀랍 인형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엔 한류 스타들이 밀랍 인형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곽상은 기자가 밀랍 인형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밀랍 인형 제작을 위한 첫 단계는 정확한 신체 치수 측정입니다. 눈썹, 머리카락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미세한 근육과 혈관까지 재현하기 위해 팔다리는 직접 본을 뜹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점토, 실리콘, 석고의 순서로 덧발라 밀랍 인형을 만듭니다. 이후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심고 유화물감으로 피부색을 표현한 뒤 화장까지 하면 완성. 무려 반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Et maintenant, on utilise la 3D pour de rassemblance, de morphologie, aussi pour le corps. 밀랍 인형은 잘 관리하면 100년 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인기가 오래 지속될 스타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 밀랍 인형을 하나 만드는데 1억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추리는 상태입니다. 또 국내 관광시장의 특성상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한류 스타들이 선호됩니다. K-팝 스타와 드라마로 유명해진 젊은 TV 스타가 특히 인기입니다. 接受想吧，就看《来自星星的你》嘛，然后就很火。喜欢李敏镐，因为当时看那个《继承者们》，还有那个《城市猎人》。 외국에선 정치인도 자주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선 괜한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정치인은 크게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